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정말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죠. 희망과 비전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키우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키워보시면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단지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그 방법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고도 영재들에게는 학습의 수준을 이렇게라는 겁니다. 학습의 수준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했다 안 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로 끝나면 사실은 학습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죠.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은 공부를 다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학습의 수준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 고도 영재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은요, 학습을 했느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르죠. 그러나 어릴 때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학습하는 방법을 어머니들이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안내가 없으면 아직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수준으로 했느냐,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의 수준 1,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면 지식 수준입니다. 지식 수준. 즉 지식을 그냥 알아서 재생하는 수준이에요. 지식을 재생하는 수준. 보통 사람들이 아이가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그러면 암기를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암기를 잘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죠. 그래서 어떤 걸 한번 기억했다가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죠. 이거는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이 거기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저장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저장했다가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는 능동성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가 지식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은요, 그냥 지식 재생 수준, 그냥 지식 수준이에요. 지식 수준. 그래서 주로 내용만 기억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제인이라고 그래요. 제인이라고 그러는데 recognition, 그래서 제인, cognition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제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로 학교에서 선택형 답안지 시험 문제를 풀 때 1, 2, 3, 4 중에 고른다든지 1, 2, 3, 4, 5 중에 고른다든지,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이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1, 2, 3, 4, 5 중에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의 그 학습의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요,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게 있지만 프랑스나 영국이나 전부 다 가면은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겁니다. 글로 적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르는 거예요. 1, 2, 3, 4.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깊이 있는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 수준에서 하더라도 영재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지식 수준, 지식의 재생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1, 2, 3, 4 고르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는 그럼 뭐냐? 다음 단계 뭐냐면 바로 이해의 수준입니다. 이해의 수준.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관한 것을 읽고 공부를 한 후에
자기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해의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다고 합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네가 충분히 공부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지? 그러면요. 뭐의 제곱은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제일 긴 변이죠. 긴 변의 제곱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두 개의 짧은 변의 제곱, 그렇죠?를 더한 거다. 뭐 이 정도로 아는 것은 지식 수준에 불과한 거죠. 이거를 왜 도대체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에 관한 것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것은 바로 이해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의 수준, 우리가 흔히 글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도 어떤 내용을 쭉 읽어요. 스토리를 쭉 읽어요. 소설이나 뭐 전래의 동화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 쭉 읽고 이거를 자기의 말로 자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공부를 시킬 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토리를 쭉 읽었어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처음서부터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엄마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면은 아이가 설명을 쭉 한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백설공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요, 아이가 막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쭉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해는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수업 시간에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오늘 배운 게 뭐지?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네가 한번 엄마 앞에 설명해 볼래?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이렇게 설명을 쭉 할 수 있을 정도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단순하게 재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 이거를 말하죠.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통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글로 쓰는 거죠. 논술로 쓴다든지 이러면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은 뭐냐면 적용 수준이에요. 적용 수준. 보통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가는 거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빨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실은 빨리 뛰다가 한눈 팔고 딴짓하고 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 높은 수준까지, 또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동물의 얘기를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또 사람한테 적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일반화. 그 내용을 똑같이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엄마들이 흔히 이렇게 합니다. 빨리빨리 내용만 알고 넘어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식 수준만 알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지식 수준에서부터 이해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해의 수준에서 적용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냥 보통 아이들은 하기 어려워요. 뭐 하라 그러면 힘들어 하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엄마들이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자꾸 아이들을. 어떤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내용을 지식 단계에서 이해 단계로, 이해 단계에서 적용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면은 이 아이가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의 수준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단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냥 책만 읽으면 다 읽었니? 다 읽었어? 그래, 잘했어. 끝이야. 그러면 걔가 책을 읽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책을 읽어서 학습을 하는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낮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 후에도
학습을 할 때마다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어떤 어려운 문제, 응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수능이라든지 그 이상의 문제에서 나오면 하나도 못 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지적 능력은 대단히 높은데 그런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연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학습의 수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학습의 수준, 오늘 얘기한 거를 정리하면은 세 가지. 첫째는요, 지식 수준, 즉 지식을 단순히 재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낮은 단계다. 두 번째는 이해의 수준, 그 내용을 그냥 자기의 말로 풀어서 설명할 정도의 것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해의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의 수준, 그거를 가지고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 그거를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그 내용 자체를 설명도 하고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한 어떤 그런 과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된다면 굉장한 수준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위에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정도라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 우리 아이가 우수하다, 가만히 내버려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우수한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들의 노력입니다.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